EBS 무릎학교 사회 연명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무릎학교 사회담당 연명훈입니다. 어떻게 잘 계셨어요? 아니 이제 봄이라고는 하는데 뭐 갑자기 막 날씨가 영하도 됐다가 뭐 거의 뭐 반팔 입을 정도로 막 따뜻하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봄은 오겠죠? 네.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벚꽃도 피면 또 벚꽃놀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꽃 구경도 가시고 이제 야외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 계절들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 어머니 혹시 그 1년에 그 가족분들하고 여행 몇 번이나 가세요? 1년에 한 번 정도요. 1년에 한 번 가세요? 네, 여름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끼리 하는 개모임 말고. 예. 예. 그래서 영희 엄마 오늘 가야지 뭐 이거 온천이라 한번 할까 이거 말고요, 어머니. 네. 아, 가족끼리 하는 거 한 번 가세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어느 계절에 가시죠? 여름에 주로 갑니다. 그죠? 여름에 네. 가시죠. 그럼 여행 가실 때 어머니 보통 뭐 갖고 가세요? 텐트 하고요. 텐트. 쌀, 김치, 아. 뭐. 어머니 돈 아끼시려고 이렇게 민박 같은 거 안 네, 잡으시고 네. 주로. 고기 구워 드시고. 그리고 텐트도 재밌어요. 야영하는 것도. 그렇죠. 예. 또 아이도 좋고요. 예. 근데 어머니 그럼 텐트 가져가시면 텐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텐트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제 부수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도는 갖고 가보신 적 예, 있으세요? 지도도 갖고 갑니다. 아, 지도 갖고 예. 가세요? 내가 모르는 지역을 가기 때문에 아.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아, 어머니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오늘 배울 거 딱 맞추시죠. 우리 박수 한 번.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를 가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는 데만 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는 데만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좀 모험심을 가지고 모르는 곳을 가게 될 때 꼭 지도를 갖고 가게 됩니다. 집마다 사실은 뭐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에 뭐 교통지도 하나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지도들은 어느 집이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지도, 이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도를 갖고 계신 경우는 이제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지도를 사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국가 안보와 뭐 결정되는 문제다 그래서 지도 좀 정밀한 지도 같은 걸 사려면 꼭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이름 적고 사고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뭐 지도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이 변해서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도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 혹은 이제 그런 여건이 아주 많이 마련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제가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때 대학 때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제 대학을 졸업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막 나이 계산하세요. 이럴 때. 그래서 군대는 갔다 왔나? 하라고 이제 계산하시는데 이제 대충 그 나이가 맞습니다. 네, 28살이요. 근데 뭘 어해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배낭여행 같은 게 아주 일반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일반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 때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이제 그 세계 각국을 좀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한 20여 개가 넘는 나라를 이제 혼자서 다녔는데 그때마다 꼭 필요했던 게 사실 그때 지도였어요. 지도가 없었다면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어디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지도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이나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행이라는 건 아까 여행 말씀드렸지만 또 여행과 병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제 어머니 이 지도는요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회 시간 딱 되자마자 거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도예요. 아예 애들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인데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어머니들 지금 이제 중학교 어머니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니들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고입이 아니라 사실은 대입을 더 많이 생각하시죠. 어느 대학을 가시나 사실은 그거를 더 크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솔직히요. 근데 이제 대입 시험, 이제 매년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뭐 지리, 역사, 뭐 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 문제가 꼭 나옵니다. 지도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중학교 처음, 물론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 때도 지도에 관해서 배우지만 이제 좀 제대로 지도에서 배우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쭉 연결돼서 바로 이 수능 시험까지
수능식과 연결된다는 거 어머니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 이 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 그러면 보통 지도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도를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본다 그러시죠. 본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를 본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를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 전체 뭐라면 지도 읽기 이러고 나옵니다. 지도 보기가 아니라 지도 읽기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책을 보시면 책 속에서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저께 방송되는 이제 국어에 그 독서 하시는 선생님 말씀 들어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방송 이렇게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는데 어쨌건 이 책을 보는 거라고 하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그래서 정보를 캐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도 안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에서 정보를 캐내는 거 요걸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이게 좀 공부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학교 이제 들어와서 처음 사실 이제 참 이 뉴턴의 관성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성적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단추를 성적을 잘 받으면 이게 꼭 이렇게 이 관성처럼 그 성적을 대부분 아이들이 유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보는, 이제 중학교 처음 보는 중간고사 시험에 항상 이 지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전국에 계신 이 사회과 선생님들 중에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문제 내시면 이 지도 문제가 아마 이 99.9%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만큼 아주 비중 있게 달아주고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읽는다, 정보를 캐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도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어머니 혹시 아세요? 예. 지도에는요, 네. 절도 나와 있고요. 절이요, 예. 예, 산도 있고, 네. 또 온천도 있고, 공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 이렇게 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가까이 대면 그 독경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지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지형이라고 그러죠, 지형. 땅이 생김새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형에 관련된 하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방위를 알 수 있죠, 방위. 예. 예전에 이제 이러면 또 어머님들이, 어머, 우리 남편 방위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니고요. 동서남북. 예. 방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축척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각종 이 시설물들, 인간이 땅 위에 지어놓은 시설물들, 이제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문제겠죠. 토지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도에 나와 있죠. 그 밖에 뭐 교통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찬가지로 시설문제긴 하지만 교통로나 또 제작연도,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밖에 이제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던 절, 이런 게 있다. 이건 이제 기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는 건 사실 지도 속에서 이제 요걸 갖고 배우는 겁니다. 요걸. 예? 지도 속에서 이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지형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 등고선, 특히 이제 높낮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요걸 나타내죠. 선으로. 어머니 지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모양들이요. 이게 결국 높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등고선, 방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요즘에는 예전에 어머님 이렇게 꼭 이런 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쪽, north. 발음 되네요. 네, 그리고 동쪽, 그럼 이제 이스트 해갖고, 서쪽, 그러면 웨스트, 사우스. 그래갖고 이제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식이 NEWS, 뉴스다. 예? 사방에서 오는 게 뉴스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런 표시가 지도에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표시 잘 안 하고요. 그냥 지도를 보면 그냥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축척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줄여놓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애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 우리 동네 지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 동네 지도를, 그럼 우리 학교 운동장만은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냐? 우리 학교를 보기 위해, 우리 동네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우리 운동장에 쫙 깔아놓고 우리 집 어디 나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결국 땅을 줄여서 내 손 위에다 놓고 보려면 결국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축척이라는 건 얼마나 줄였느냐.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 얼마나 줄였는게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얼마의 거리겠느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도 이제 그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지도를 보면서 얼만큼의 거리냐, 실제로.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뭐 시설, 뭐 토지용을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세운 공장, 학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보통 기호죠. 그래서 왜 이제 꼭 학교 표시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물에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 딱 붓기 하나 딱 달린 거. 예. 지금도 기억하시네요. 예. 그거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신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저런 거 애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개념을 설명해 줄 때, 특히나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점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지도는 어머니 사실은 평평한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땅은 이렇게 평평하지 않잖아요, 사실요. 산도 있고, 이렇게 하천으로 약간 파여 있기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납작하게 평면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등고선이라는 걸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에서도 저 등고선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 아이들이 잘 개념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문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등고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등, 같을 등자다. 우린 평등하다. 균등하게 나눈다. 등호, 부등호, 수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자를 한번 좀 써줄 필요가 있죠. 이럴 때 쓰는 등자다. 고면, 이제 높이가 같은 선이다. 그러니까 한자만, 사실 한자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자만 써주더라도, 한자만 써주면서 이게,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이러면 애들랑 반은 이해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높이가 같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요것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도에 담겨진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잡아주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 좀 풀어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재작년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재작년도. 이런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 2001년지도, 2년지도, 3년지도, 4년지도, 5년지도, 이런 지도가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지역은 똑같겠지만, 사실 요즘 이제 물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황해안 간턱 지역 같은 지역들, 만약에 이렇게 새만금 사업 같은 거,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됐다, 그러면 지도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죠. 사실은 어머니 그 지도가 단순히 이 지형만을 알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요, 어머니. 일제시대 1920년대, 3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이 굉장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았던 이 지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밀해요. 그걸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지리학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 사실은 이제 참 두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한 가지 생각은 이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수탈하려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어 놨겠느냐라는 생각도, 그런 이제 분개함이 들기도 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참 그래도 참 치밀하다. 하여튼 얘네는 이렇게 해놨구나. 이런 어떻게 좀 알게 모르게 좀 야고름 같은, 예?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 일본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면서 결국 학계에서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 지도는 그런 점에서 역사를 보여준다. 예?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 지도들도 보면 참 재밌는 지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옛 지도는 우리가 또 다음에
어머님들 같이 제가 볼 시간이 또 있고요. 오늘 요즘 지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그럼 우리 주변에서 그 지도라는 것이 교통지도,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의 지도가 어디 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일단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시죠. 우리 동네,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곳곳을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지도. 그 지도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우리 생활 곁에 있는 지도. 처음 가보는 지역을 찾아갈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좁게는 동네의 지역을 구분해 주소를 나타내고, 넓게는 중소도시의 행정구역을 구분한다. 이것을 이용해 음식 배달, 물품 택배, 우편물 전송 등 잘 알지 못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종이 위에 기호로 그려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 외에도 항공에서 사진으로 찍어 나타난 지형을 지도처럼 만든 항공지도가 있다. 이 항공지도는 지도정보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 정보를 제공해 도시개발에 이용되기도 하고, 각 나라의 국방정보를 제공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기 변화와 오염물 확산 등의 정보로 환경보전,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도가 최근에는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는데, 차량 항법 시스템이 그 예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지에 정확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인공위성, 지자기 센서, 도로변의 무선 표지 등을 조합하여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보내준다. 이 자동 항법 시스템은 현대화된 지도의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폰에 이용돼 위험에 처해 있는 나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할 때 활용된다. 이렇게 지도는 현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이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발전은 현대과학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어머니, 화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야, 이게 정말 우리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전화해서 짜장면 2개요. 요즘 자장면이라고 또 얘기하던데, 근데 짜장면을 찾자 그래서 또 굳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네티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어머님들이 홈쇼핑에서 쇼핑을 해서 배달이 오거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지도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금방 보시는 화면에서는 어쨌건 음식점에 배달하는 분들이 지도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사실은 중국 음식점 가시면 큰 지도 붙어 있는 거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지도 또 금방 화면에서 보셨듯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복덕방이죠. 금방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퀵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복덕방이나 우리 이제 공인중개소, 공인중개소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영업 영역이 사실은 그 동네에 한정되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지도를 대한민국 전도 보고 배달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지도가 있고, 또 저같이 아이들과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큰 산맥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필요한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지도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크게 2가지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대축적 지도와 소축적 지도라, 이렇게 해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대축적 지도와 소축척 지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축척 지도는 약 한 5만 대 1, 5만 대 1이나 한 2만 5천 대 1 정도의 축척 비율을 갖고 있는 지도들을 보통 대축척 지도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지도들, 학생들이 그 지형, 자기 고장 같은 걸 파악할 때 쓰는 지도들이 요 정도입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온 지도도 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계속 딴 생각하시다가도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보시죠. 시험에 나온대. 이런. 아이들도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고요. 소축적 지도는 더 높은, 그래서 10만 대 1, 20만 대 1, 200만 대, 세 지도로 200만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사실 지도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도가 이제 그렇게 이용되는 것도 보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또 이 학기 초, 학기 말 되면, 학년 초, 학년 말 되면 아이들이 또 꼭 고지서 갖고 오죠, 어머니들. 네, 고지서 참 많이 갖고 옵니다. 그죠? 네? 학원만 고지서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사실 학교도 좀 와요. 예? 근데 뭐 이제 학원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과서, 엄마 교과서비 학교에서 내래요. 그럼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 교과서비를 그냥 돈을 내시는데 그 교과서 중에서 교과서가 보통 뭐 한 열 몇 권씩 되잖아요. 뭐 초등학교 더 적긴 뭐 하지만 어쨌건. 그러면 그 교과서 중에서 가장 비싼 교과서가 어느 교과서겠습니까? 수학. 과목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한 만큼 비쌀 거다. 어머니, 일리 있으세요. 또 다른 어머니, 다른 생각하시는 어머니 안 계세요? 사회책. 어머니. 어머니 제 편이시군요. 네. 어머니. 그러시고 또 다른 어머니, 뭐 수학, 사회. 영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모를 거고요. 근데 어머니 사실은 가장 비싼 건 사회과 부도가 가장 비쌉니다. 예, 사회과 부도. 근데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그게 역사부도 지리부도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중학생은 사회과 부도로 그래갖고 이제 앞부분 반은 지리 내용, 이 뒷부분 반은 이제 역사부도. 그래서 이제 뭐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막 왜군이 어떻게 침략해 들어왔고 이런 화살표 그려졌고 이런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서 중에서 제일 비싼 건데 이제 학년 말 다 지났고 애들 교과서를 딱 검사해보면 제일 깨끗한 교과서가 사회과부도. 그죠? 제일 안 봐요, 애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매번 애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검사예요. 그거 막 채점이 됐거든요. 자, 사회과부도 세요. 그럼 사회과부도 딱 너 안 갖고 왔지. 1점.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이 사회과부도가 지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요약이 사실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내팽개 치는데 웬만한 참고서보다 괜찮은 게 사회과부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도 참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너 저기 외할머니 집 어딘지 한번 이렇게 가르쳐봐. 뭘 하든가. 저번에 우리 작년에 아빠랑 놀러 갔던 데가 어디야? 뭘 하거나. 네? 이런 거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의 내용 정리 사실 군데군데 아주 잘 돼 있는 게 사회과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오늘 꼭 방송 딱 끝나시자마자 한번 이 사회과부도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회과부도를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원래 이제 시차교과서 되면서 교과서 다 컬러가 되긴 했는데 사회과부도는 옛날부터 컬러였거든요. 종이 질도 좋고 이거 정말 아이들 졸업하고 나서 어머님들이 보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회과부도 가장 비싼데 가장 이용이 안 된다. 네? 사회과부도를 어머님들이 좀 오늘부터 좀 이 지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어머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과부도 중요하대. 앉아 이 녀석아 봐.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쿨하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요. 우리 어머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한 건지 이제 그게 하는 것들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일단 사회과부도 제가 갖고 사회과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셔야 될 테니까 예? 이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회과부도죠. 예. 어머님도 이따가 아이 책상에서 찾기 쉬우시라고 제가 모모 출판사에 요즘 이 사회과부도도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다 좋아요. 그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책들은 다 좋기 때문에 어느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내용이. 예? 그래서 얘는 보면 이렇게 아주 많은 역사 영역이 이렇게 나눠 있죠. 뒷부분 역사 영역이고 앞부분은 이제 지리 영역인데 그냥 뭐 제주도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이게 아주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사진도 아주 좋은 사진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얘야 유채밥 보이니? 옛날에 엄마 아빠 신혼여행 여기서 사진 찍었댄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이 사회과부도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지도에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갖고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이제 무엇이냐? 이제 등고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등고선. 등고선인데요. 이 등고선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네? 보통 그래서 개념을 이해 못해서 제가 지금 보통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머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무 집에나 있지는 않으시죠. 네. 이제 애기들 갖고 노는 놀이죠. 근데 또 어머님 혹시 늦둥이 보시는 어머님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런 거 없으면, 어머니 이제 백설기 같은 떡 있지 않습니까? 그 떡 같은 모양 이렇게 좀 삼각형으로 자르셔서, 그 똑같이 자르시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결국 등고선이라는 게 뭐예요? 등고선의 모양이 그렇게 꼭 패곡선, 열린 선이 없고 꼭 패곡선으로 그려지느냐, 라는 걸, 그리고 왜 그 높이를 나타내느냐,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어머니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어머니 이제 보통 보시면요. 제가 여기 놓고 하나씩 좀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입니다. 산이면 여기에 똑같은 높이가 같은 면들이겠죠? 네, 높이가 같은 면들입니다. 그럼 자르셔서 아래부터, 물론 이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아래서부터 이렇게 제가, 네, 여기 어머니 이렇게 하고요. 지금 손이 그게 안 그러시는데, 네. 요만큼입니다. 일단 요거의 넓이가요. 근데 그 다음 거. 원래 이 중심을 좀 맞추긴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중심을 맞춰놓고 하시면 더 좋죠. 일단은 제가 보신 대로 해서 그 다음이 이제 뭐 요만큼 이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하면 가운데 중심 맞추시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사실은 요거 나머지 2개, 3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높이가 결국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당연스럽게 가장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은 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네? 그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요, 요거 지금 사각형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예를 들어서 등고선이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등고선이 있다고 치면요. 꼭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쭉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에서 능선이잖아요, 능선. 여기잖아요, 여기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백설기나 그런 어떤 가려진 거나 아니면 막 뭐 이런 장난감이나 뭐 여러 케이크를 하나 자르시더라도 야, 우리 등고선 높이대로 자르자. 오늘 이렇게 자르는 거 좀 독특하게 이렇게 잘라볼까? 뭐 어쨌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등고선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죠, 아이들한테요. 이 등고 높이가 같은 걸 이렇게 다 연결해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작아질수록 높은 부분이구나. 각이지는 이런 부분은 바로 능선이 되는구나. 거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계곡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바람드리자면, 옛날에 동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꼭 돌려면 바둑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 아이와 같이 동네를 한번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지도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외출할 때, 어머니 운동하시면서 그냥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 말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돌아와서 간단히 지도도 만들어 보면 아이들 사회탐구형의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이 지도 만들기에 성공적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